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LOT 베큐움과 옴니 시스템, 그리고 형지 INC까지 해서, 제가 무료방의 방별로 이제 신규 스윙주를 하고 있는 종목을 같이 볼 건데요. 뭐, VIP방 종목이야. 따로 VIP방 영상으로 해야지 단체로 할 수는 없으니까 딱 이 종목만 이번 영상에서 한정해서 얘기를 할 건데, LOT 베큐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 3일 연속으로 지금 제가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4일인가요? 3일인지 이제 LOT 베큐움과 관련해서는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전체적인 하락 장세였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야 상방으로 갔다가 또 눌렸다가 뭐 그렇게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사는 종목만 상승을 하고, 오히려 이제 이날 상승을 조금 끌고 갔던 JP모건의 매수 물량이 있었고, 여기서 매도 물량이 또 나오게 되면서 어제 하락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락 조정.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하락 종목이 코스닥만 800개가 넘어요. 요 근래 계속 이런 흐름이죠.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종목은 한 8, 900개 뭐 이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냥 개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별로 요게 나오고 나서, 이 만약에 JP모건이 들어왔다, JP모건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다시 여기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수익 실현을 그냥 다 해버리고 이후에 다시 보던 할 텐데,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양봉이 나올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양봉이 나오면 상방 유지가 계속 되고 있어서, 지수가 아까 하락을 할 때도 분봉으로 가서 지금도 약보합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죠. 하지만 이 추세일 때도 여전히 LOT 베큐움은 상승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가 단기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그 관점은 동일하고, 연두는 계속 하시라고 전달을 하되 쉽사리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면 의미 있게 그래도 거래량 터지며 신고가를 만든 거라서, 이게 여기서 유지만 되더라도 다시 돌파하는 슈팅은 나올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절반 정도는 단기로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괜히 자리 찾았다 올라오면 여기서 챙겼던 거 다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나머지만 가지고 그냥 천천히 다시 또 돌파하는 거 기다리면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대로 그냥 들고 가다가 요거 뱉어버리면 좀 아쉽거든요. 왜냐면 의미있게 신고가 돌파, 이게 나왔는데 대응 안 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걸 계속 전달을 한 건데, 뭐 아직까지는 오늘은 일단 18,000원 요 선만 지켜내고 마무리를 하더라도 되게 괜찮다고 봐요. 물론 뭐 18,000원이 뭐 되게 큰 기준선이라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이날 제가 얘기했던 이 고가는 지켜냈고, 다음날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여기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지금은 여기죠. 두 번 여기서 실패했던 단가가 17,650원이에요. 650원 맞네요. 고가 650원, 650원. 사실 650원 지지만 봤더라도, 여기 지지만 봤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리기는 쉽습니다. 이걸 보고 있어서 혹여나 요 구간 유지, 지지되고 다시 가는 이 흐름이 아니라 눌렸다가 다시 가는 이 추세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절반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이쪽도 염두를 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쉬고 우리가 원래 보던 그 중소형주의 순환매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JP모건이 사면서 끌어올리고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터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요. 뭐 종목들, 국산화 종목들, 삼성전자 투자 종목들만 보더라도
YIK, 뭐 SNS텍, KC텍 이런 애들 보면은 다 그냥 개별로 가고 있어요. YIK, SNS텍도 조금씩 다르죠. 시점이 여기서 옷가치고 내려왔고, SNS텍은 여기서 옷가치고 뭐 살짝 조금 내려와 있는 거고, KC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박스 만들다가 돌파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가 돌파를 했네요. 미코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인해서 이제 자회사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지만 미코 세라믹에, 근데 워낙 그 진나키트 쪽에 상승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딱히 국산화 관련주로의 그런 상승은 없는 점.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계속 기어가고 있고 중간중간 슈팅만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캠트로스 뭐 이런 애들, 뉴파워까지만이고 캠트로스는 투자 종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아무튼 얘도 뭐 그런 상승이 있지만 국산화라고 해서 개별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슈가 나오면서 하고 뭐 후성, PI, 첨단제 이런 국산 종목들 전반적으로 뭐 차트 자체야 잘 가고 있지만 괜찮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 얘기를 왜 하냐? 에로티베켐도 사실을 알고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날 뭐 딱히 어떤 호재가 있었냐? 아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차트 관점으로 또는 삼성전자, 반도체 전망, 그리고 소형주가 이제 연말에 좀 매수세가 적고 뭐 연초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추세, 큰 추세에 대한 내용,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좀 꺾인다거나 아니면 종목이 JP모건발 상승, 다시 하락, 요걸로 이렇게 유지만 되다가 나오더라도 괜찮은데 꺾인다거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은 단기 수익 실현을 깔아두고 나머지 절반 또는 홀딩해서 전량을 다시 또 돌파하면서 가는 쪽을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조금 기다려보는 구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단기로 한번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안 좋은, 단기적으로 뭐 조정을 크게 받는 방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급하게 수직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들여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가 조금 속을 썩이고 있죠. 단기적으로 거래량 죽고 나서 이게 유지가 되다 이 방향으로 갔어야 이제 우리가 수익 실현을 바로 하고 나왔을 텐데 아랫방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좀처럼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지지나 저항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이게 이탈을 하고 나서 이날 한번 다시 50원 위로 올라갔다 오긴 했어요. 근데 안착을 2, 3거래일 안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세가 있었지만 1% 정도 상승을 했지만 또 마이너스 1%까지 현재 장이 이러니 그냥 장 따라 소형주의 매수세도 부족하고 시장의 하락 종목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 그냥 별다른 내용 없이 하락 종목과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티베켐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쫄 거는 없지만 일단 연말이라는 그 특이점, 소형주의 매수세가 부족한 그 특이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뭐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딱히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당장 급하게 안 한다 그랬죠.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급하게. 뭐 그냥 기술적 대응을 한다면 뭐 이 자리에 오면 우리 매수한다, 뭐 매수 맨날 걸어두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절반 사고 또 여기서 절반 사고 하면서 뭐 기술적인 대응을 할 수야 있는데, 그렇게 한들 추매를 급하게 한다고 한들 얘가 지금 가냐 안 가냐를 따졌을 때 사실상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올 만한 이슈가, 재료가 갑자기 돌발로 팍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그냥 시장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 건 동일하고요. 제가 그냥 뭐 단기적으로라는 말을 붙여서 속을 썩인다고 했던 이유도 뭐 당연히 뭐 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든 뭐 내 종목 그냥 상승하면 당연히 좋죠. 눌리는 것보다야.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신재생 관련 이거는 제가 방금 톡으로 보내드린 뉴스고 중국 저탄소 목표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풍력 태양열 국내도 9차 전력계획 정부안 나왔다. 사이석탄 탈원전 쐐기라고 하면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는 방향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옴니 시스템이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직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태양광 에너지든 풍력 에너지든 이제 태양빛이 태양열 또는 풍력, 바람 얘네가 항상 꾸준하지가 않죠. 언제는 많았다가 언제는 적었다가. 그래서 이제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저장을 했다가 없는 날 써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신재생, 재생에너지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장 장치가 ESS고 그와 관련이 있는 게 옴니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재생이랑 직접적으로 얘도 연관이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그래서 신재생과 관련된 내용과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도시, 스마트 그린 산단 요런 내용들이 국회법 통과라든지 계속 중간중간 이슈가 나온다든지 투자 이슈든 이런 게 계속 나올 때마다 재료가 하나씩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결국 뭐예요? 크게 묶어 말하면 얘는 뉴딜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뉴딜 중 하나죠. 뉴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4차 산업 종목은 아까 단기적으로라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단기 매매의 관점으로 얘를 봐서 올라왔을 때 3, 4% 줄 때 수익 실현하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이런 거 올라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연말 끝나기 전에, 올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재료가 나와서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향이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연초 보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 연초를 보고 제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뉴딜과 관련해서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계속 발전을 하고 그래서 얘가 지금 큰 추세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저점 찍고 올라올 때야 누구나 같았죠. 그래도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었네요. 요 라인에서 저항받고 돌파하고 저항받고 다시 돌파 다시 내려오고 지지받고 저항 이렇게 하다가 한 번 꺾여요. 꺾인 위치를 보니 저항을 받았던 요 라인이 지지가 됐죠. 요 라인은 제가 영상에서 같이 그었었나 싶은데 제가 항상 설명하는 이 앞 구간들을 접점으로 많이 설명을 했었죠. 2009년은 좀 멀찍하니 얘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같이 되어 있긴 하네요. 결국 얘가 또 여기에 영향을 준 거고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요 라인에서 제가 설정을 했을 텐데 이런 접점들 지지받은 접점 이 접점들로 해서 지금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적용해서 보니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온 거고 다시 또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세게 해서 여기서 또 저항 받았죠. 똑같이 또 라인에 저항 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저항 받고요. 지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바로 돌려서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지지라기보다는 이거 지지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탈을 하고 2, 3거래일 안에 올라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제가 여기서도 2, 3거래일 얘기를 했던 게 요런 겁니다. 이탈을 하고 2, 3거래일 안에 돌리면은 여기 지지가 아니라 여기 지지가 결국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지되고 저항받다가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자주 좀 여러 번 터지고 하다가 그리고 거래량이 죽고 여기서 이제 간보는 구간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지가 우리가 이 지지를 보고 있던 건데 이걸 깬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속을 썩이는 거고, 이거 이탈하게 되면 다른 지지 라인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할 수 있다고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가능한데, 일단 뭐 요 라인 보고 무조건 그냥 급하게 매수보다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를 두고 봤을 때 지금은 소형주 매수가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연초는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 뭐 단기 대응을 하거나 얘가 지금 거래량이 살아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거래량 터진 게 없습니다. 거래량이라도 터졌으면 진행을 했을 건데 거래량 자체가 아직 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소형주에 조금 들어오는, 소형주의 매수세가 조금씩 연초에 생기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뉴딜과 관련해서 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종목으로 좀 기대를 더 실어서 봤을 때 그때 비중을 싣는 게 맞겠죠. 시장 보고 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뭐 무조건 그렇다고 시장 본다고 해서 그냥 이런 자리에서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이제 소형주 매수세 들어오니까 매수합니다. 요거보다는 당연히 이때도 여기서 뭐 지지를 받든 여기서 지지를 받든 아니면 요렇게 돌리든 아니면 요까지 지지받기 전에 내려오다가 돌리든 해서 여기서 다시 돌파하고 안착을 했을 때든 그런 식으로 뭔가 기술적으로도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진행을 하는 게 일단은 기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를 깨버렸기 때문에 깨고 2, 3거래일 안에 위로 안착을 다시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열어둡니다. 열어두되 뭐 거래량이 터지거나 아니면 현재 연말로 시기상 시기 특성상 소형주 매수세가 조금 없죠. 부족하죠. 개인들이 사는 대형주만 가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만 가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옴니 시스템이 뭐 외국인이 막 안 사는 종목이 뭐 그렇진 또 않아요. 오히려 기관의 그런 변동이 거의 없고 외국인의 매수는 중간중간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뭐 뭔가 그 끌어올리는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의미를 실어서 제가 전달을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하방을 열어두고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소형주 매수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와줄 때, 소형주 매수가 확실하게 더 나와줄 때,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이제 지지저항과 관련해서 우리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같이 접목을 해서 매수를 진행할 거고, 추가 매수를 그냥 얘는 수익권에 왔을 때 살짝 왔을 때 단기 수익 실현도 하지 않고 다시 근데 이탈을 해서 이성거래일 안에 못 찾았을 때 손절을 하지도 않는 이유는 아까 쭉 얘기했던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 인정, ESS와 관련해서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와 관련한 기업으로서 이 미래 산업, 지금 현재 먹거리로 신재생 에너지 쪽, 또 뭐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도시, 스마트 그린 산단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계속 호재가 계속 나올 수는 있는 종목이라서 뭐 큰 추세 안에서 지금 그래도 요 추세로 본다면은 살아있지만 조금 더 요 가파른 추세는 사실 이미 여기 쉬어간 데에서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단 없는 거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요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일단 이건 깨진 겁니다. 얘는 봤을 때 결국 요거예요. 요거
근데 저점이 높아졌던 거고, 슈팅으로 인해서. 근데 그걸 깨고 내려온 거라 우리가 지지저항은 참고를 하면서 보는 거고, 그리고 뭐 지지저항만 참고해서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는 건 시장과 관련돼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옴니 시스템 한 종목만 하는데 얘가 이렇게 하방을 보이고 있고 한다면 다른 종목을 추가를 하고 얘를 추면을 빨리 하고 뭐 손절을 하고 교체를 하든 뭐 그렇게 대응을 할 텐데, 에로티 백큐움도 있고 조금 있다 보면 형제 INC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에로티 백큐움이 상승으로 맞춰주고 있으니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은 그렇게 앞단에 정리한 내용처럼 이어질 거라는 거 하지만 염두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형지를 보게 되면은 오늘 프리엠스가 상한가 임박을 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냥 상한가 갖다 풀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가 돌파를 한 게 의미가 있어요. 일단 얘가 지금 후발에서 대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차기 대장주죠. 그리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돌파는 아니었지만 고가 부근을 다시 쳐주고 다시 내려와 있고요. 꼬리 단 거 때문에 형지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중에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시 꼬리를 달고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에이텍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셌어요. 그렇게 뭐 센 것도 아니고 5%, 형지 같은 경우 한 3%, 3.5. 근데 형지가 일단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상도 갔던 종목인 거고 한데, 우리가 이재명 관련주를 보고 이재명 관련주에 조금 대세 상승이 제대로 나올 때 후발주들 막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대장주 제대로 꼬리 안 달고 이렇게 좀 강하게 갈 때 그때 상승을 보고 있는 거라서 형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날 잠깐 뭐 약수익권도 갔다가 다시 단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매수한 날에는 덕지 동시효과에서 갭 3%가 뛰어버리면서 이렇게 90원에 매수가 됐다가 뭐 절반만 우리가 매수를 해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나머지 절반은 아예 요 아래로 막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다시 이재명 관련주의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사라지고 거래량 죽고 약간 또 쉬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날 동시효과에서 갭 상승으로 인해 3%나 높게 우리가 잡혀버려서 3%가 높게 잡힘에 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3%, 4% 내려왔을 때 절반 매수하고 이렇게는 대응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전달을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전달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한 원래는 이렇게 또 상승했다 눌림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갈 거면 또 확 가고 이렇게 내려와 봐야 뭐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면 되겠죠. 요런 거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캔들 한두 개 나오면 여기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인 건데, 지금 이때랑 여기랑은 다르죠. 얘가 지금 3연상으로 이렇게 나와버려서 그런데, 사실 여기서 급등하고 이렇게 눌리고 급등하고 이렇게 눌리고 급등, 이런 N자형 파동을 생각했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쉬어가던 구간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면 또 강하게 갈 거라서, 굳이 강하게 가면은 그냥 수익 실현해주면 되는 거지, 이 내려왔을 때 뭐 비중을 다시 추가로 담아서 단가가 높아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안 그래도 단가가 제 계획보다는 높게 잡혀서 동시효과 3% 상승으로. 근데 그 3%가 뭐 거래량이 없는데 우리가 시장가 매수로 다 같이 막 때려버려서 높아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에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죠. 1억이었죠. 우리 뭐 비중 2.5 뭐 이렇게 절반 조금 샀는데. 그래서 형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보유 비중만 가지고 있고요. 프리엠스가 일단은 고가 돌파가 나왔는데, 이 추세 이어지면서 갈 때 뭐 에이텍이나 형지나 이런 애들, 형지 엘리트가 오히려 지금은 또 더 잘 가더라고요. 오늘도 4%. 조금 뭐 그렇게 잘 가는 건 아니지만 형제 INC보다는 좀 잘 올랐는데, 출발이 약했던 종목이라서
우리 형제 INC를 본 거고, 일단은 얘가 이렇게 가줄 때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이 가느냐, 갈 때 형제가 쏘느냐, 쏘는 게 어떻게 쏘느냐, 급등을 다 같이 해서 뭐 20% 30% 쏘느냐, 아니면 5에서 10% 썼다가 죽느냐, 또는 이러다가 다시 프리엠스 죽고 다른 애들 다 같이 죽어서 여기 잠깐 단기 변동성으로 끝나고 다시 쉬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응은 일단은 나머지 절반 추가 비중 확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는 보류하는 종목이다. 왜냐면 첫 매수 단가가 높았고 우리의 본의 아니게 높아진 매수 단가였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의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하진 않아요. 프레임스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긴 한데 뭔가 아직까지 얘 혼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나마 동신건설? 그나마가 아니에요. 동신건설이 이때는 뭐 상가고 했으니까. 동신건설과 프레임스가 이 정도 나오지. 원래 이게 대장 항상 이재명 하면 움직이던 에이텍 같은 애들도 형제NC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 살짝 나오고 쉬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체 이재명 관련주,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가 단체로 이렇게 다 상방으로 돌리는 흐름이 시작되느냐, 아직까지 뭔가 네, 무조건 돌립니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할 만큼 그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뭐 단가에서 위로 왔다 아래로 왔다 보아 왔다가 그냥 별 움직임이 없잖아요, 크게. 그래서 특별히 안 만지고 있는 거, 아직은 조금 더 비중 절반 매수한 걸로 그냥 좀 지켜보는 시간만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에로티 베큐um, 옴니시스템, 형제 INC 점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